네, 안녕하십니까. 생물 기출 해설 강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5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20년도까지 풀었죠. 21년, 20년도 푸셨고, 21년도에는 좀 광합성 쪽 문제 많이 푸셨죠. 대충 40문제는 좀 안 되겠죠. 한 35문제 이상 푸신 것 같고, 저는 오늘은 이제 19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년이고, 하디 와인베르크 문제가 나왔네요. 첫 번째 문제. 자, 하디 와인베르크 문제는 사실 굉장히 쉽죠. 교재도 한 2페이지, 3페이지 공부하고 산수 문제 풀면 되니까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문제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 진화 분류 쪽인데 여기는 좀 특별히 어려운 문제들은 없었죠. 이제 고세균 세 문제가 좀 어렵고, 그게 큰 테이블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균은 공부하셨고, 개통수 분석 쉬웠고, 나머지도 사실 다 쉽고, 인류의 진화는 좀 어려웠는데 좀 지역적인 문제였죠. 지금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하디 와인버그가 3문제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한 문제는 좀 애매해요. 하디 와인버그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좀 유전적 부동에 가깝기도 하고, 어쨌든 관련이 됐다고 치면 3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디 와인버그는 가성비가 되게 높은 테마죠. 네, 무조건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고세균만 하시면 교재 내용 보시면 되게 쉬워요. 빨리 읽으실 수 있고, 암기할 것도 없고, 난이도가 높은 것도 없고, 여기는 꼭 잡으셔야 되죠. 물론 생물의 분류에서 세세한 생물의 분류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다 커버 못 하신다고 보고, 전에 말씀드린 동물 쪽, 포유류 쪽, 그 핵심만 잡으시고 기본 이론을 잡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하디 와인베르크죠. 예. 집단 유전학이죠. 이제 멘델은 한 개체의 변화를 연구한 거고, 진화라는 거는 한 개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최소한 한 생물 종이 전체적으로 같이 진화가 되기 때문에 진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집단 유전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핵심 이론이 하디 와인베르크죠. 하디라는 분이죠. 영국 분인 걸로 알고 있고, 와인베르크는 독일 분이죠. 네. 명칭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네. 써있네요. 와인베르크죠. 독일어라서 W는 V로 읽고, 와인베르크. 마지막에 G는 이 경우에 K로 읽죠. 함부르크나 룩셈부르크처럼. 두 분이 이제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이론을 내놨기 때문에 하디 와인베르크가 됐고, 근데 이제 시험에는 하디 와인버그로도 나올 수 있죠. 네. 근데 좀, 그래요. 그러니까 뛰어난 인류에게 기여한 뛰어난 학자고 돌아가신 분인데 이름을 맘대로 바꿔서 부르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아메리칸 잉글리시의 영향이죠. 브리티시 잉글리시하고 아메리칸 잉글리시를 봤을 때 미국인들은 영어를 굉장히 편하게 발음하죠. T 발음을 잘 안 하고, T 발음이 걸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실용적으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대학자의 이름을 자기네 맘대로 부르죠. 제 이름을 누가 다른 나라 사람이 바꿔서 부르면 기분 나쁘겠죠, 무덤 속에서. 어쨌든 두 이름 다 나올 수 있고, 이론은 되게 쉽습니다. 진화가 일어나면 진화를 연구를 하는데, 진화의 원인은 생물학에서 4가지로 보고 있죠. 돌자부후죠. 돌연변이, 자연선택, 그 다음에 유전적 부동,
그다음에 유전자 흐름. 네 가지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외우셔야 되고, 돌을 잡으라는 거죠. 돌 잡으. 네,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래서 돌연변이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유전자가 변형돼서 돌연변이가 나타났을 때 대부분의 돌연변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뭐 작은 세포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는 엄청나게 일어나죠. 대부분 죽습니다. 잘못됐으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뭐 몇억 개 중에 하나가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생존력이 뛰어난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쪽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되죠. 두 번째, 자연선택. 자연선택은 뭐가 있을까요?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는 항상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갈라파고스 군도죠. 섬이 많다는 얘기죠. 예. 섬이 많은데 뭐 거리는 모르겠지만 그 핀치새들이 다 같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섬 간의 거리가 멀었겠죠. 그래서 일부 핀치새들이 겨우 죽을똥살똥 이동을 해서 그 쫓겨난 핀치새들이겠죠. 이동을 해서 그 섬에 적응을 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섬마다 사는 핀치새들이 다 다른 거죠. 근데 갈라파고스 제도에 이제 한 섬에 핀치새들이 있는데 그 섬에는 이제 껍질이 두꺼운 과일, 씨앗 그런 게 있어서 새들의 부리가 굵고 짧게 발달을 했다. 깨먹어야 되니까 길면 못 깨겠죠.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쫓겨나서 옆에 섬으로 겨우 살아갔는데 거기는 과일은 잘 없고 나무 깊숙이 벌레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꺼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루미처럼 부리가 길어져야 되죠. 그러면 짧은 애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긴 애들은 그러니까 뭐 100마리가 이동했는데 10,000마리가 됐다. 근데 점점 부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진화 압력이 작용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그래서 선택되는 게 자연 선택이죠. 다윈의 이론이고 뭐 그래프가 나오죠. 예, 이쪽 부리의 길이 좌측은 짧고 우측은 길고 그러면 처음에는 짧은 게 있다가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방향성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연 선택은 세 가지를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돌자부니까 유전적 부동이죠. 유전적 부동은 천재지변, 뭐 산불이 나거나 뭐 하여튼 지진이 나거나 해서 대부분의 개체가 죽고 소수가 남았을 때, 예. 그 소수가 결국 이제 다시 번식을 해가지고 원래 있던 집단만큼 10만 마리였는데 다시 10만 마리가 됐다. 그렇지만 얘네는 유전자의 다양성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바틀렉이죠. 예, 병목의 뭐 색깔 있는 구슬로 설명하죠. 그 다음에 창시자 효과가 있죠. 뭐 창시자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갈라파고스의 핀치새와 좀 비슷하죠. 어떤 다른 지역에 그 종 집단 10,000마리 중에 일부가 와서 이제 다시 10,000마리가 됐지만 유전적 다양성은 훨씬 낮습니다. 마지막이 유전자 흐름이죠. 이거는 하얀 민들레하고 노란 민들레로 많이 얘기하죠. 하얀 민들레 군락지가 있고 노란 민들레 군락지가 있는데 점점 번성하다가 오버래핑은 안 돼도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에서 뭐 씨앗이 날아다니고 해서 하얀 민들레 군락지에 노란 민들레들이 나타난다. 유전자가 이동한 거죠. 유전자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진화입니다. 그 정도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 진화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화가 시작점이 있어야지 이제 스타팅 포인트를 측정을 해야 엔드 포인트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거죠. 하디 바인베르크. 그래서 하디 바인베르크의 모델을 만족하는 그 생물 종의 집단을 멘델 집단이라고 하죠. 근데 가상의 집단이고 머릿속에 있는 거고 자연계는 실제로 거의 절대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연계의 모든 생물종의 집단은 계속 진화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조금씩이라도 바뀌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집단, 멘델 집단을 모델로 해서 이제 하디 바인베르크의 평형이 유지되죠. 개념은 아주 심플하죠.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이 멘델 집단, 생물종 집단은 지금 2021년이죠. 2021년에도 대립 유전자들의 분포가 있겠죠. 그 분포가 50억 년 후에도 똑같다. 그게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입니다. 그럼 조건 5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아주 쉽죠. 조건은 6가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방금 공부하신 돌자 부후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걔는 진화가 일어나는 조건이니까. 그래서 이 멘델 집단에서는 그 네 가지 진화의 조건들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한 5가지로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그 네 가지는 무조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돌연변이, 이 집단에서는 돌연변이가 안 일어나요. 자연 선택도 없어요. 그 다음에 유전적 부동도 없고 유전자 흐름도 없습니다. 그 네 가지 조건은 뭐 쉬우니까 보시고, 나머지가 2가지 조건인데 자료에 써놓진 않았죠. 뭐 쉬워서 그냥 배경 설명이죠. 그것도 쉽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이 커야 됩니다. 뭐 10,000마리, 100,000마리 이렇게 돼야지 통계학적 수치가 나오죠. 3마리 갖고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1마리 갖고도 되겠죠.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집단이 커야 되고, 2번째는 교배 편향성이 없어야 됩니다. 뭘 예로 들까요? 사슴을 예로 들면, 사슴 암컷들은 수컷들은 뿔이 있는데 뿔이 크면 무서워,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해서 작은 뿔을 가진 사슴들만 좋아합니다 는 가정이고, 사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사슴 뿔이 큰 수컷들은 결혼을 못 하겠죠. 그러면 결혼 못하고 불쌍하게 죽겠죠. 그럼 뿔이 커지는 대립 유전자들은 그 집단에서 점점 적어지겠죠. 예, 뿔이 작은 뿔을 만드는 대립 유전자들은 점점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비율을 하디 바인베르크에서는 빈도라고 합니다. 정확히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죠. 지문에 빈도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집단이 충분히 커야 된다. 2번째, 교배 편향성이 없다는 이제 무작위 교배라고 하죠. 예, 랜덤한 메이팅. 그러니까 뭐 수컷이나 암컷이 서로 편견을 갖지 않고 랜덤하게 메이팅을 해야지 되겠죠. 그다음 나머지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4가지 요인들 다 제거하고 나면 50억 년, 100억 년 후에도 대립 유전자들의 빈도는 동일할 수밖에 없죠. 그게 하디 바인베르크의 평형이 유지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아셔야 되긴 한데, 자, 문제를 푸는 데는 그 정도 아시면 되고, 자, 문제를 보시면 요거 한번 체킹을 해보죠. 유전자 형 쓰면 꼭 2개를 쓰죠. 3개 안 쓰죠.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 이렇게 3개 안 쓰죠. 왜 2개를 쓸까요? 그렇죠. 상동 염색체 때문이죠. 상동 염색체는 쌍이기 때문에 2개밖에 안 나옵니다. 상동 염색체라고 하죠. 상동 염색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상동 염색체와 대립 유전자를 이해하실 때 한 가지 개념을 추가하셔야 돼요. 그게 교재에 잘 안 나와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상동 염색체죠. 상동 염색체의 특정한 요 위치에는, 자로 재서 요 위치, 얘 위치에는 같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얘는 눈 색깔을 결정하고 얘는 피부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이트는 이 사이트하고 정확히 매칭되는 거예요. 그 중간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는 눈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가죠. 근데 뭐 파란색 눈을, 파란색, 블루라고 하죠. 블루가 있고 그린이 있고 갈색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대립 유전자가 3개죠. 대립 유전자는 보통 우성 열성만 나옵니다. 쉽게 내기 위해서. 그렇지만 대립 유전자는 수도 없이 많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머리카락 색도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뭐 눈의 컬러를 결정하는 색깔도 블루, 뭐 그린, 뭐 브라운도 있고, 중간 색들 하면 대립 유전자가 뭐 상당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대립 유전자가 20개다. 그 중에 두 개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대립 유전자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하고, 상동 염색체상의 사이트, 위치가 같은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를 받아들인다. 다른 유전자가 못 들어간다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 있으셔야 돼요. 자, 됐고. 이 문제는 쉽죠? 산수 문제죠. 발생의 정수는 1세대와 10세대죠. 개체수, 유전자량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세대에서 대립 유전자 R의 빈도는 0.35이다. 개체수를 보면 1세대죠. 개체수 1000마리죠. 그러면 대립 유전자가 몇 개 들어갈 수 있죠? 딱 2000개 들어갈 수 있죠. 네. 1000마리인데 이 위치는 그 개체가 딱 2개씩 갖고 있죠. 그래서 대립 유전자는 20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대립 유전자의 종류는 2가지일 수도 있고 5가지일 수도 있고 10가지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그래서 유전자의 대립, 이 집단의 요 대립 유전자의 총 개수는 2000개고 얘는 2가지 종류죠. 그 상태에서 라지 R의 빈도를 찾죠. 자, 2000개 중에 라지 R이 얘는 100개의 개체가 2개씩 갖고 있으니까 200개죠. 얘는 100개의 개체가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600개죠. 그럼 800개인가요? 맞죠? 네, 그래서 2000개 중에 800개니까 0.440이죠. 네. 제가 어릴 때 주산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주산 5단이에요. 네, 그래서 아버지는 주산으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그거 왜 배웠죠? 아, 1년 학원에서 주산 천재라고 불렸어요. 1년 만에 5단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그 학원의 사범님이 놔주질 않더라고요. 근데 4단까지 하면 그때 당시에 학원을 차릴 수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였는데. 근데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하기도 싫고 머리가 되게 아프고 손가락도 예민해지고 뭐 두뇌 발달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암산으로 5자리 숫자를 뭐 15개 더 해야 돼요. 그걸 시간을 재서 풀이하고 뭐 그래요. 머리도 되게 아프고. 잠깐 살짝 끊어서 가겠습니다.